저는 그 회사를 좀 권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벌써 파트너 대우할 마음이 없는 거고요.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한 달에 네. 지급하는 수수료가 뭐 거의 1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난달 최고로 117억 내보냈습니다. 네. 그 영업 가족분들도 지금 뭐 거의 3,500명, 이번 네. 연도에 4,000명을 지금 목표로 4,000명 문화에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성장에 대한 노하우도 당연히 궁금한데요. 네네. 사실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영업 가족들 이외에 네. 다른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설계사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 설계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보험회사를 보통 두세 번, 많으면 뭐 네다섯 번까지도 안타깝지만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면 도대체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야 네. 내가 안정적으로 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회사의 장점이 아니고 진짜 도움이 되는 네. 정보들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받고 제가 몇 가지 잠깐 칠판을 적어봤어요. 보험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원사도 있을 것이고 GAD 있을 것이고 개인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타이틀만 잠깐 적어봤어요. 뭐 이유가 첫 번째 경쟁력인 것 같아요.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그 GA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상품 선택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고객한테 왜 GA 보험가입 하셨어라고 물어보면은 거기는 많은 상품이 있어서요.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여러 가지 있어서요. 다른 걸 비교해봐서 이런 거에 장점이 있어서요. 너무 객관적으로 유리해서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회사가 내가 고객이 원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편하게 팔 수 있는 구조. 한 개사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내가 보장분석 컨설트 했을 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편하게 선택을 하고 고객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상품의 선택의 자율권이 있고 경쟁이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지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은 한 달에 50만 원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100만 원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한 업무 지원이라든가 관리자의 어떤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업무 지원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정말로 소득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야 뭐 사례라서 좀 그렇지만 저희는 일반 재물 담당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던 분들이 그런 업무 지원을 받으셔서 주변에 좋은 분한테 종신보험을 받았어요. 무슨 보험을 받았는데 그 회사 마침 공장에 좀 만기가 있네요. 건물에 화재보험 만기가 있네요. 아니 어느 기간을 운영하는데 배상책임 강조 꼭 들어야 된답니다. 어떠한 주장 배상책임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한 것들 안내를 받았을 때 저희는 증권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희가 그 해당 내용에 설명을 하고 청약서 뽑아서 이것만 안내해 주세요. 물론 장기보험도 수당이 높겠지만 일반의 재물은 주기적으로 돌아오거든요. 일반 1년마다 돌아오고요. 장기재물 3년에서 5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수익도 무시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버리거나 심지어 남한테 그냥 던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동차를 비견축해서 정말 수납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희 이제 자동차 시스템이 있어서 장기나 일반적으로 생산성 쪽에 해당 영업가족이 몰입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자동차 일반 이쪽에 업무를 도와주다 보니 장기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0 하던 분이 100을 할 수가 100을 한 200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게 자동차 일반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고객과의 접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매년마다 고객 연락을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개액도 생기고 고객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신상물을 안내도 편하고요. 그런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지원이 저는 정말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또 교육이죠. 저희 특히 GA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상품을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2, 3개월마다 신상품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고요. 또 회사마다 정말 그 강한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신상품 팔기 위해서 좋은 조건이 갑자기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떠한 그 보장부서 컨설팅 능력이 올라갔을 때 생산성 2배, 3배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보험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사 교육을 서포트 해주냐 안 해주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꾸준히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내공이 올라가서 해당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분이 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가 이룬 업적이나 결과나 내용들이 전산으로 투명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요. 고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SNS 보낼 수가 있고요. 휴대폰으로 고객의 모든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고 비교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전산은 내 소득과 실적과 효율을 두세 배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투물이거든요. 이런 전산이 좀 발전이 됐냐 이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비 수수료가 되겠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다른 GA, 다른 보험사보다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얘기죠. 똑같은 상품을 팔고도 더 많은 수수료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단 전제 조건은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안내하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고객한테 유리한 상품을 안내하고 동일한 상품을 판매했을 때 다른 GA나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처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저는 경쟁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파트너를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이 사업 파트너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보험 설계사는 죄송하지만 그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하대보험도 각자 지역에서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전문가로서 직업을 대우를 받는 그 시기가 저희는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파트너로서 내가 회사에 6개월을 근무했든 1년 근무했든 10년, 20년을 근무했든 회사 이익에 기여한 게 많다면 그러한 기여의 대가에 따라 정당한 그 노력의 대가를 받고 있냐는 이야기죠. 제가 열심히 해서 계약을 창출했고 고객을 늘렸고 또는 내 관리자로서 해당의 영업가도 많이 늘려서 관리에서 1.5 올라갔고요. 이게 본인이 노력한 걸 정당히 회사로서 내 자산으로서 개인 사업가로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고 있냐는 얘기죠. 막상 5년 10년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큰 이익이 났다는데 나한테 이익 배당이 하나도 없어. 내가 뜻이 안 맞아서 지방으로 가서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내가 했던 계약이나 조직에서 나한테 권리가 하나도 없어. 이건 남의 일을 하신 거죠. 파트너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시죠. 정말 이런 회사는 이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런 회사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게 네. 사업 파트너의 마인드 맞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계약서만 믿고 네. 몇 번 당해봐서 정말 체감을 하는데요. 네. 계약서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말을 바꾸거나 네. 도장을 안 찍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이 사업 파트너로서 오너가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좀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전속이 10년 있고 GA도 20년 운영하다 보니까 GA에 운영한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대부분 대표들이 그분의 경영 철학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럼 혹시나 만약 어떠한 그 회사를 만약 본인이 입문을 한다면은 최소한 그 대표자 되신 분의 어떤 경영 철학을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예전에 근무했던 분이 이제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라 물어보고 이직을 했을 때 어떤 그분이 거기에 이루었던 성과나 노력의 대가를 어떻게 제대로 대우를 받으셨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직했던 분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 이직을 했고 거기에 따라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면 그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5년 10년간 근무했는데 해당되는 이직을 했을 때 모든 걸 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는 일정 부분만 회사에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난 일정 부분만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면은 저는 그 회사를 좀 권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벌써 파트너 대우할 마음이 없는 거고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몰입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롱런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마이너스 인정 못 받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 회사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영업 관리자의 한 명으로서 사실은 이직을 생각할 네. 때 수수료 1, 2% 가지고 이직을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네, 회사에서 바라보는 그 방향, 그 다음에 오너의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영업 관리자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이 경쟁력과 사업 파트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경쟁력도 좋지만 네. 두 번째 이 사업 파트너에 대한 개념 네. 자체가 훨씬 더 와닿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또 네. 내용 알려주셔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